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 아버지가 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면 이분은 부자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분의 아들은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힘든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기억한다. 대학을 중퇴한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시골 동네의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시작한다. 흑인 동네의 식료품 가게부터 시작해서 이불 장사,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 거래소 등 실패를 거듭한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횡재나 대박 주식 없이 순재산 4천억 원의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승호 회장은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2020년부터 베스트셀러 경영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돈의 속성. 가난의 바닥부터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깨달은 돈의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이 담겨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돈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돈은 인격체이다. 김승호 회장에게 처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 중 하나가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이야기였다. 돈이 인격체라니? 돈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작은 돈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아이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부모는 당연히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좋은 곳에 쓰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고 친구들을 데려오고 오래 머물다. 자식도 낳는다. 반면 돈을 함부로 대하고 과시, 사치 등을 위해 써버리면 수치스러워하며 있던 친구들도 데리고 나간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도 나의 집착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두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1년 동안 6천만 원을 번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고 한 사람은 어떤 달엔 1000만 원을 벌지만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있다. 두 사람의 6천만 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돈의 힘이 다르다. 6개월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6개월 동안 와야 할 비가 한 번에 왔다고 한들 죽은 식물들은 되살아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실제 금액보다 커 보인다. 많은 돈을 번 것 같은 착각에 사치를 하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건설 노동자, 운동선수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들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도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세 번째,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이 커피를 사준다고 하면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만 마시지만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해본다. 김승호 회장은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식은 극진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에 비유한다. 내 돈은 엄청 아끼면서 남의 돈 사용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돈, 부모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세금이나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다. 네 번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쓸 데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도 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이런 사람에게는 우연히 들렸다가도 얼른 돌아서 나온다. 특히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쓰라고 권하고 싶다.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받는 게 진짜 우리에게 이득이라면 카드회사는 당장 포인트를 없앴을 것이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며 포인트로 유혹하는 신용카드는 당장 자르자.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도 다루지만 모두 자연에서 나온 재료에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의 부산물이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이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기초도 다지지 않고 임시가옥을 만들었다가는 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산이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다섯 번째, 나는 금융 문맹인가? 앨런 그리스터는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이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하였다. 금융 문맹은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다. 내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지키지 못하고 뺏어가도 뺏어간 줄 모른다. 성벽을 쌓아 올려 남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자산을 성 안에 모아두는 모든 금융활동은 경제 금융 용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는 OECD 평균보다 낮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학교에서도 실제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다. 예전에 노예나 노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 글을 배우면 생각이 생기고 똑똑해지면 다스리고 싶은 사람에게 달가울 리 없다. 정리하면 첫 번째, 돈을 인격체로 존중하기. 두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의 중요성 깨닫기. 세 번째, 남의 돈, 물건도 소중히 대하기. 네 번째, 신용카드를 자르고 돈 모으기. 다섯 번째,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기. 감사합니다. 85%였습니다.